처음에는 저도 그냥 참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상태로는 누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계속 커졌습니다. 캄보디아 집안에는 거의 40명 가까운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처음에는 그냥 북적북적한 집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생활 자체가 전부 얽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조용한 시간이 없었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계속 사람이 섞여 있었고, 신웅과 둘만 이야기할 공간도 없었고, 시우를 편하게 안아볼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구 하나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적응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신훈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몸도 제대로 못 쉬고 아이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려고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정작 우리 가족끼리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훈이랑 시우랑 조용하게 밥 먹고 같이 하루 보내고 같이 웃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가를 시켜야겠다. 각자 따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다 같이 덜 힘들겠다. 처음엔 저도 그 생각을 쉽게 입 밖으로 못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훈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처럼 선을 긋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렵다는 걸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생활이 얽히고 감정이 얽히고 스트레스도 계속 쌓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조를 바꿔보자. 다행히 집 근처에는 제가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엄청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나눠서 각자 살게 만들 정도는 됐습니다. 저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쪽, 처형 쪽, 처남 쪽, 처제 쪽, 이렇게 나눠서 각자 따로 살게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분가만 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로 살게 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건 작은 구멍가게 구조였습니다. 한국처럼 큰 가게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생필품을 팔 수 있는 작은 구조, 그걸 만들어주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쪽 1,000달러, 처형 쪽 1,000달러, 처남 쪽 1,000달러, 처제 쪽 1,000달러, 총 4,000달러였습니다. 그 돈으로 각자 생활할 물건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 동네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 하나씩 사서 채워 넣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이었고 저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면 결국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잘 되진 못해도 다 같이 덜 무너질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분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각자 따로 살기 시작하니까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공간이 생기고 각자 생활이 생기고 우리 가족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어 살아야 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적당한 거리와 구조가 있어야 더 오래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또 다른 큰 현실로 돌아오게 될 줄은요. 분가 이후 처형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나중에 제 인생에서 엄청 큰 빚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처형의 사업 보증을 서게 된 과정과 왜 결국 제가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